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인성학당 1기생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일단 여기 집은요, 이야기 할아버지의 댁이고요. 진짜 포근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박미소 어린이의 기도 종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이? 네, 2015년 7월 10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네, 그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발표력과 또 사고력을 늘리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게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되었고, 일기생이기 때문에 다른 후배들한테 제가 또 모범을 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할아버지? 그렇지. 네. 너무 목소리가 큰 것 같아. 좀 차분해도 될 것 같아. 방송 뉴스가 아니니까. 아유, 떨린다. 떨리긴 뭐가 떨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할아버지 새벽동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제가 토론을 할 것인데, 주제 발표. 네, 주제는 발표. 스마트폰과 대인관계 그리고 환경인데요. 일단은 할아버지가 새벽 종소리에서 이제 할아버지 자녀분들한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말라고는 아니고. 공부를 하고 강조는 아니고. 강조를 안 하셨대요. 근데 지금 세상은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숙제는 꼭 해야 되고 또 공부는 또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조는 하시지 않는데 할아버지보다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그때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여기를 있고 보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강조를 되게 하시는 편이신데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또 이번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수학이 40점이에요. 되게 못 본 점수인데 강조를 안 하셔서 제가 잘 못 맞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강조를 더 했다면은 40점 이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조를 하면은 저희들이 너무 공부하는데 좀 맛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할아버지는 학창시절 때 숙제를 안 하셨대요. 저도 뭐 안 하지만은 할아버지가 수업 시간에 잘만 들으면은 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숙제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시험 점수보다는 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면 된다. 학교에서 하고 집에서 왜 하냐 그러시는데, 물론 아빠도 그러세요. 근데 엄마는 숙제는 선생님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숙제를 좀 싫어해요. 너무 많고 또 저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숙제를 쇠사슬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숙제 때문에 뛰어놀아야 하는데 뛰어놀 시간도 없고, 또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한창 클 때고 뛰어놀 시기인데 너무 숙제에만 관념을 두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새벽동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종소리에서 제가 이제 운경이가 스카이프를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좀 해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스카이프 아이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통화를 못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운경이를 진짜 제 선배라고 할 정도로 되게 제가 존경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되게 통화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부강추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 우리 친구들, 저희 후배들 모습을 보면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스마트폰 중독이 어린이의 책임이 아닌 학교 책임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른들이 먼저 말리지 않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육을 안 했고 부모님들도 별로 말하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새벽종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이 부분도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학교 책임이 더 많다고 들어요. 학교에서는 지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 네, 그렇죠. 학교 책임이 저희는 인성을 배우는데 인성이 인사잘해라고 그런 건데
저희는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인사 잘하는 것 가지고는 인성이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 네, 그렇죠. 도둑놈도 인사는 해. 그렇죠. 안녕하세요. 훔쳐가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죠. 그래서 학교 책임도 이제 학교도 빨리 스마트폰 그거 중독 지수.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너무 숙제만 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학교에서 뭐 엄마 아빠가 가는 뭐 가족 등산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카메라를 것도 잘 보고 하는 거죠? 네, 아주 잘 보고 딴 데를 있습니다. 보고 하면은 보는 사람하고 눈이 안 맞아서 안 돼요. 옆에 화면 보지 말고 카메라를 봐야 돼요. 카메라 앵글 여기죠? 네, 앵글, 여기. 네, 렌즈. 아, 렌즈. 다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이제 사소한 것 하더라도 부모님과 또는 동생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공감이 되실 텐데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다들 있다고 하세요. 저도 물론 그런데 저희 영어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는 꼭 해야 된다고, 눈이 마주치면은. 근데 저희 한국은커녕 눈이 마주쳐도 그냥 저를 뚫어져라 찾아보시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데, 저는 이 문제가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사를 먼저 하게끔 인성을 중요하게 하고 그랬으면은 지하철에서도 막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미국은 제가 한 6살 때 이야기였는데 할머니랑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어떤 미국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6살에는 제가 이 단어밖에 몰랐어요. Hello, goodbye 이것밖에 못 알았는데, 일단 제가 너무 그때는 좀 철이 없었을 시기라서 먼저 hello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뭐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한국은 말을 걸어도 그냥 대부분은 다 무시하시고 그러시는데, 미국 분들은 되게 상냥하시고 친절하게 한마디도 진짜로 무시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도 대인관계가 좀 더 넓혀지고 인성이 중요시 된다면은 스마트폰 중독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정은 하는데요. 그럼 저의 스마트폰 중독이 환경의 문제라고 새벽 종소리에서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환경이라 치면은 저희 집 환경도 있고 학교 환경도 있고 또 학원 환경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학교 환경을 좀 더 저는 학교가 아니라 집 환경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어 시간에 책을 펼쳐보았는데, 국어 시간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여자의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엄마가 제 이름으로 비유할게요. 미소야, 학교에서 재밌었니? 그러면은 그 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였는데요. 그게 꼭 저희 어린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해라 하시는 부모님들도 솔직히 저희가 말하면은 대다수는 다 TV를 보고 있다가 막 무시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들어서 좀 속상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환경을 들으시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집에서 책을 읽거나 원고를 쓰거나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저희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면은 저희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갈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도 어린이랑 같이 보고 그러면 스마트폰 놓고. 그치? 네. 근데 어린이 뉴스가 또 없어요. 그래. 그게 아쉬워. 그리고 저희 세종 인사학당에 부모님들이 꼭 오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저희 아빠가 저보고 막 미안하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기가 죽는다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요. 아빠가 현규는 되게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 부모님들께서 현규 어머니, 현규 아버지, 그리고 현규 삼촌이었나요? 그렇지. 현규 삼촌까지 모두 왔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안 오신 거예요. 일 때문에. 그게 아빠가 너무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기가 죽는다고.
진짜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저의 마음은 있는데 부모님이 없으면요 그걸 또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를 칭찬한다 해도 부모님들 앞에서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로 쓸모없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안 나오시는 걸 보면은 참 우울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간 좀 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 점수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망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기말고사를 4학년 기말고사를 올백이라만 맞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앞길이 조금 문제가 있어야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올백 맞았으니까 다음 기말고사도 꼭 올백을 맞아야 돼.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즐겁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난생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수학 문제집 사주세요. 아빠가 예상외로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자꾸 틀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한 책에서 보았어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지도 모른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수학 문제를 맞았는데요. 맞다고 해서 저는 되게 안 보는 성격이에요. 맞았으니까.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6을 약분하면 120이 되는 이유. 그걸 제가 또 틀린 거예요. 그 이유는 나누어 떨어져서인데 제가 그걸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서. 그래서 틀리면은 그 문제를 또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자꾸 틀려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아이들에게 공부 그리고 숙제 그리고 자신의 저희 앞길만 이렇게 저를 중요시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너무 안 놀러 가시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체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용전동에 있을 때는 아빠 같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산도 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게 하고 이제 또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 때문에. 새벽에 하던 거 왜 안 하냐? 너 아빠 진짜?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왜 안 하고 이렇게 또 따지셨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서 30분씩 하고 오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또 공부할 맛도 있고 내가 막 뇌도 막 번쩍번쩍거리. 근데 요즘 어머님들은 막 그런 거 애가 막 피곤해한다.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8시에 일어나서 맨날 30분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많이 구박을 받는데요. 만약에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면은 20분 전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공부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또 줄넘기도 잘할 수 있고 막 체격도 막 늘어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졸려서도 아니고 몸이 약화돼서도 아니고 그 반대인데 오히려 더 뇌도 더 잘 깨워지고 그리고 또 몸도 더 좋아지는데 학교에서 하는 체육만으로도 저희는 좀 부족해요. 저희는 막 뛰놀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저희는 뛰지 말라고 해요. 복도에서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운동장은 비좁아 죽고요. 저희는 복도에서 뛰고 싶고요. 뛰고 싶은데 강당은 안 알려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저희는 뛰고 싶은 아이인데 왜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하시는지 절대로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관심을 좀 더 주신다면은 저희가 스마트폰 중독은 물론 공부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어요. 저는. 이상으로 저의 기도 종소리 마치겠습니다. 몇 분 하셨는데요?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50, 15, 20분! 2분 했어. 걔 오늘 이제 미소가 처음 해보니까 어때? 억울함이 좀 풀렸어요. 억울함이 풀린 게 뭔 말이야? 맨날 숙제하고 그런 것만 중요시 하셨던 부모님들의 마음도 차차 알아갔고요. 공부를 잘 해야지. 네. 성적을 잘 받아야지. 그렇죠. 80에서 90점 평균은 유지를 해야지. 90점 이상 유지하면 그렇죠. 더 좋고. 인체도록 올라가야겠어요. 근데 내가 다음번에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만일 내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하고 내일은 시의회 의장님이 우리 학당에 오시지? 네. 그러면 무엇을 질문을 할 것인가도 할아버지가 물론 메모를 해주겠지만 그 못지않게 본인도 알아서 즉흥적으로도 질문을 하고 뭔가 근데 오늘 할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했는가를 뭘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많이 안 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의 도구야. 예전에는 붓글씨를 썼어요. 우와. 붓으로 썼잖아. 옛날에는 아주 이상재 선생 때는 붓밖에 없었잖아. 공부하는 게 컴퓨터가 없었잖아. 네. 그때는 붓 잡는 법, 화선 집으면 먹 가는 법, 다 그런 걸 가르치듯이 이제는 스마트폰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스마트폰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만두니까 스스로 배운 게 옆에 친구들한테 게임이야.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은 최고의 컴퓨터 이상 가는 도구다. 근데 그 도구를 활용하는 거를 안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쳤네요. 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니까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소가 오늘 이제 새벽종 이렇게 새벽종이 아니라 무슨 기도종 하면서 스스로 결심하기를 내가 뭔가 그렇다고 뭐 주눅이 들어서 꽉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제부터는 자유함 속에서 건실한 거.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후배들 보는데 스마트폰 뭐 대장이 돼 있는 거. 그런 것을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지. 그걸 할 수 있겠지. 종 치고 끝나는 거야. 안 나오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